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방송 사람들이 AI를 쓰지 않는 진짜 솔직한 이유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방송과 이어서 들으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쓰지 않는가와 관련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좀 잘 사용하려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박 박사님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맨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그동안과는 다른 파괴적 혁신이다라고 말했던 제일 큰 이유는 도구를 학습하는 비용이 다른 도구에 비해 저렴하다라는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착각. 어. 아, 왜냐하면 대화 방식이기 때문에 대화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네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는 방식을 학습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음. 음. 착각이었네. 그런데, 근데 지금 김 팀장이 얘기한 것 더하기 지금까지의 많은 양상들을 보아하면 어, 실제로 착각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오. 그러냐면, 어, 방금 말한 얼리 어댑터를 모든 분야에서 다 받아들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른 도구는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한정된 얼리 어댑터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였는데 모든 도메인의 얼리 어댑터를 소용할 수 있는 도구인 건 확실해요. 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분야의 혁신을 이뤄낸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얼리 어댑터가 아닌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정도로 쉬운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음. 음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를 들어, 이거를 받아들이는 네. 속도나 능숙해지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어떤 착각을 한 것 같냐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또 되게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에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얼리 어댑터가 음. 하는 거거든요. 음. 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있어 봤는데 얘 좋은 거 맞아.가 얼리 어댑터란 말이에요. 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말씀하신 맥락에,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게 쉬운 사람이랑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랑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인 것 같거든요. 음. 그런데 챗GPT 등의 언어 모델들은 어 뭐지? 어떤 도메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도입하는 얼리 어댑터를 파괴했어요. 제 생각에는. 음. 무슨 도구든 어떤 도메인이건 상관없이 얼리 어댑터면 도입할 수 있는 도구가 됐어. 그런데 저희는 제가 했던 착각, 그리고 이 GPT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착각들이 얼리 어댑터가 아닌 사람들한테 도입하는 게 쉬울 거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음. 음. 근데 오늘 얘기해 주신 많은 맥락이 맞아요. 얼리 어댑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음. 도입 전략이라는 거는 되게 경영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그 뭐 도입기,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뭐 성숙기, 쇠퇴기 이런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라이프 사이클은 변한 적이 없어요. 모든 제품은 인간이랑 다르게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발기, 도입기 단계의 그 단축은 이뤄낸 게 맞는 것 같은데, 성장기를 단축해낸 건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의 증명인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까지 성공한 건 맞아. 그런데 왜 그게 뭐가 증명하는 거냐? 유튜브 강의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어디에 강의를 가려고 들면 AI 무조건 있어야 된다가 증명하는 것 같아요. 얼리 어댑터가 파괴적으로 도입되었어.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라고 느껴서 도입할 수 있는 상태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음. 왜 그러냐? 지금 이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화잖아요. 그리고 확률성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강의자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됩니다."라고 강의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결정적이어서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그대로 도구를 따라하면 되니까. 맞아요. 음. 어떤 도구를
도구가 생긴 모양대로 그다음에 하라고 하는 대로 쓰면 나도 그걸 할 수 있어.'가 음. 강의가 가지는 가치의 핵심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언어 모델은 누가 쓰면 다 다르게 대답해. 그러면 강의가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훼손돼요. 음. 강의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안 되니까. 맞아요. 예. 웬만한 그래서 AI 관련된 교육의 댓글을 보면 "똑같이 했는데 음음. 안 되던데요?" 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그렇다는 게 얘기는 무슨 당연한 뜻이냐? 거지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강의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 돼요. 뭐 모든 음. 강의가 모든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론적으로 제시했던 그동안의 강의 방식을 답습한 강의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겠네요. 음음. 그래서 강의는 참고를 했는데 성장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된 거지. 음. 음. 그러다 보니깐 '그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왜 그럴까?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쪼끔 돌아가 보면 제가 강의 얘기를 잠깐 꺼낸 이유는 그 "쓰고 싶은데 잘 못 쓴다." 그게 쪼금 전에 한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강의가 왜 늘어났느냐?"라고 하면 사실 "AI가 2-3 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강의하는 사람 많지 않다."라고 해 봐야 제가 느끼기에 과거와 달리 어떤 분야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꽤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의 변화가 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떤 강의자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이 유의미한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R을 강의할 수 있었던 시기가 한 2년 정도 뒤거든요. 그러니까 알을 제가 접하고. R을 음. 써 보고 R을 공부하고 R을 강의할 수 있게 된 시기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AI라고 더 쉬운데 나쁘게 말하면 더 쉬운데 3 개월 만에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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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년밖에 안 된 전문가가 없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반대로 전문가가 되기 쉽기 때문에 강의가 더 많아졌다. 아. 누구든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다. 더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돼 버리고 말았다. 왜냐면 아까 음. 말한 것처럼 대화로 각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걸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것. 옛날에는 뭘 쓰면 다른 사람이 '내가 안 것을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될 거야.'를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강의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될 거야.'를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더 어려워졌다고. 음. 제대로 된 강의를 만들기가. 맞아요. 음. 변동성이 너무 커졌죠. 그리고 그러니깐 변동성이 이 삼 가늠이 안 되고. 그러니깐 지금 김 팀장이 얘기했던 "2-3 년이 전문가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상황이 바뀌어서 달라진 거지 과거에도 안 그랬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품의 다른 특성이 기술들을 음음.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군요. 그죠. 기존에 있었던 다른 기술들이 전문가로서 강의를 할 때 물론 실무 경험까지 완전히 제대로 돼 있는 강의자들이 있는 시장이 있어요. 10년 경력의 누구 베테랑이 강의한다 이런 건 말이 돼요. 그런데 벌써 제가 겪었던 강의 시장 소위 이제 패스트 캠퍼스 정도 되는 신기술을 빨리 강의로 내서 그 강의 시장을 선도하는 정도의 시장 레벨에서는 2-3 년만 해도 말도 안 되게 선도자고 말도 안 되게 선구자고 말도 안 되게 전문가다. 같은 상황의 시장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음. 음 근데 그리고 그게 뭐 반짝하고 끝날 일이냐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어 10 근데 년과 2 년의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네네. 그전에 다른 교육 시장들은 음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어도 어딘가에는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코딩이 음음음. 되었건 웹 기술이 되었건 뭐 인터넷이 나온 초창기 1-2년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이 이름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의 노하우가 다른 데서 쌓여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구만 바꿔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LLM은 모두가 다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어. 전문가가 없는, 그래서 어디에도 모범적인 교육 방법이 정의된 적이 없는 상태.
인 거죠. 그 얘기를 뒤에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아 꺼내 그런 볼게요 거예요? 그러면. 네 좋아요. 그래서 인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 면에서. 그리고 그걸 가늠하기가 그러 어렵고. 무슨 말인지 그 이해했어요. 얘기였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어떤 사용자의 보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앞에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면 더 나은 방식이고 오히려 선입견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아 제 사람한테 경험을 일을 시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네. 예. 근데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문제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방법이 인간한테 탑재되어 있는 일 잘하는 방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LLM을 잘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을 잘하는 방법이다. 인간이라면 응당 일을 잘하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음. 근데 그거는 인간이 소수나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음. 하고. 맞아요. 그렇다는 음. 얘기는 무슨 뜻이냐? LLM을 잘 쓰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게 어렵다가 아니라 인간이 하기 어려운 방법이란 뜻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거다. LLM 쓰는 게 맞아요.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그런 맞아요. 측면도 있겠네요. 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데이터 올릭하는 동안 AI 얘기하면서 되게 제발 AI를 사람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맥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컨텍스트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을 시킬 때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나한테 안 좋아하는 알아서 믿고 사람도 맡겨 주지 왜 그거를 다 하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아니요, 있는 아니요, 거죠. 아니요. how to를 다 세세하게 지정한다가 아니라 저 음. 사람이 how to를 지정할 수 있게 컨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한다가 문제예요. 음. 음. 아 그러니까 그 제공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맞아요. 제공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실제로 음.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음. 우리나라의 음. 대부분의 사람은 컨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해서 일을 시키는 적을 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나랑 친한 사람이 일을 잘해. 맥락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설명 안 해도 잘한다. 맞아요. 그걸 인제 알잘딱깔센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걸 그것도 바라죠. 얘기하려고 네. 했는데 맞아요. 얘기해 주셨으니까 음. 얘기를 꺼내면 알잘딱깔센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내가 콘텐츠 그렇죠. 제공하는 거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상호 굉장히 게으른 방식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음. 그렇기 왜냐면 때문에 바쁘니까 우리는. 바쁘니까 그걸 언제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맥락을 전달하냐. '알아서 해야지.'라고 아 생각하기 마련인 거죠. 맞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확장성의 문제가 있어요. 음. 나의 컨텍스트를 다 들고 있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의 신복, 나의 오른팔이라는 사람은 내가 전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의 컨텍스트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달할 때 편하잖아. 그런데 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컨텍스트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그걸 듣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음. 컨텍스트를 잘 알고 잘하는 사람이면 되는데 컨텍스트가 없는 사람은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음. '내 일을 많은 사람이 잘하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그건 일부러 연습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연습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 주면 저 사람에게 의존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컨텍스트를 전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인류 중에 몇 퍼센트나 하냐라는 수준으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큰 기업을 일궈낸 대단히 성공한 사람 몇 명 정도만 한 일이라고 일에 가까워요. 다른 그래서 사람은 그게 성공 못 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일이기 때문에 음. LLM한테 일을 잘 시키기도 어려운 거다.
이걸 잘하기가 맞아요. 어려우니까라는 이야기고 그걸 맞아요. 교육하기도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인 거군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 음. 그거는 교육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 '내 감각을 확장시켜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거 예시가 하나 있냐면 이거랑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LLM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확장성이라는 감각이란 뜻인데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의사가 자기가 채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콘텐츠를 확장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채널을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자기가 채널에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 어떤 지향점이 있는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까지 다 작성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 오. 그래서 굉장히 메타적인 접근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한 6 음. 명인가 10 명인가의 조직을 늘리고 나서 자기는 빠지고 근데 그 6 명 10 명이 돌아가면서 유튜브로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대부호가 된 의사 출신 유튜버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맥락이 잘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음. 누가 와도 그 맥락을 따라가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나를 나를 복사해서 여러 명이 일할 수 있게 만들기라는 거에 성공한 사람인 거죠. 음. 음. 근데 거의 모든 회사가 사실 목표가 그거예요. 회장 1 명, 뭐 사장 1 명이 100 명, 200 명, 500 명, 1000 명으로 복사되어서 그 일을 내가 1000 명이서 하는 걸로 만들어 갖고 대박 내게 만들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사라는 건 그렇게 동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맥락을 전달했을 때 100 명이 됐어. 근데 열화 버전으로 나의 한 3명 정도 15명 정도가 일하는 건데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났기 때문에 회사가 됐던 거란 말이죠. 음. 음. 근데 그게 인건비가 얼마니 그랬던 감각들은 전부 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직접 그걸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얘한테 얼마 주는 걸로 다른 사람한테 대신하게 만들고 대신 그게 어떻게 되기를 설계해서 그거는 그 사람은 그걸 벗어나지 않게 일하게 만들고 그거 같이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다른 거랑 연결해서 돈 되게 만들기라고 하면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회사를 일구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음. 그런데 LLM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처럼 이 도구를 써야 되니까 어려운 거다.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러네요. 그 제가 알기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쁘게 말하면 용산에 있는 컴퓨터 판매하는 사람, 용팔이라고 하죠. 나쁘게 말하지 마. 네. 소위 용팔이들 용팔이. 계시죠? 예. 네. 용팔이 중 기업으로 성공한 유일한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 왜? 그 정도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팔았는데도 한 군데만 기업이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음. 그 성장을 한다는 것이 아 그렇게 어렵다. 기업화된다는 것이. 기업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어어. 그렇게 어렵다. 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업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과 생각과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기업 하나가 살아남을 정도예요. 음.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인 거죠. 음. 그러니깐 '도구가 쉽냐?'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더 어려운 도구다.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러지 않아도 알잘까딱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에이전트 만들겠다고 그렇게 맞아요. 네 왜 애들이 그러냐? 쓰는 거죠. 네. 그거는 AI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존폐가 걸린 문제라서 그래요. 이거를 잘 그렇죠. 쓰시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망할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알잘딱알살을 바랄 수밖에 없고 그런 맞아요. 능력이 탑재된 AI가 나오면 "돈 줄게." 모드로 가다 보니 개발할 맞아요, 수밖에 맞아요. 없는 거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지금 구조화된 방식으로 프롬프트 짜 가면서 이걸 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챗GPT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2 년이 지나고 나서 가지고 있는 이 세계의 유일한 가치는 챗GPT에게 채팅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들이에요. 데이터 제공자 역할을 하였다는 거군요. 아니요. 그 음? 학습이 유의미하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안다가 최고예요, 제가 볼 땐. 음. 아 텍스트가 아니라 음음음. AI랑 어떻게 음 상호작용하느냐
그 정보가 음. 남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A 그렇겠네요. AI 시장의 넥스트가 뭔지를 아는 회사가 GPT 같이 대화창으로 전용 일반 모델로서의 대화창을 서비스하고 있는 몇몇 회사밖에 없을 거예요. 음. 그렇죠. 아무도 인간이 AI를 모르죠.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모르니까. 음. 그걸 아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에요, 제가 볼 땐. 음.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락님, 눔나님, 최승범님, 에코자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 2045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박사에게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과도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쓰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막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갈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가며 마크다운 양식을 지켜가며 또 안 되면 프롬프트 수정하고 또 결과물도 검수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건가 이거를. 코딩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적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시킨 다음에 그 코드를 사람이 아이디어한테 넣어 가지고 실행하고 오류가 생기면 오류를 알려주고 고쳐 달라고 하고 뭐 이런 반복하는 방식의 코드를 직접 사람이 손을 대는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어떤 중간 단계적인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겠죠.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아마 'LLM을 우리가 익혀서 쓴다.'라는 표현 자체도 안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 그 이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결국엔 어떤 개별 특화된 소프트웨어처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깐 그게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완전한 AI 같은 거라는 감각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 얼리 어댑터에게 폭발적으로 어필하는 거는 공감이 가지만 그게 그때 얻었던 경험이 그다음 세대 다음 시기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이게 성장기의 가치가 있는데 음. 그게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어 도입기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를 다 제끼고 얘네가 전혀 없는데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가 동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게 음. 확률적이면 어려운 접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예. 결정적인 방식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행위로 튜닝하는 거로 돈 벌고 있는 중간 AI 그리고 그걸로 음. AI 스타트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게 결 음. 예 궁극적으로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제가 SKT에 있을 때도 그때 만들었던 챗봇을 딥러닝으로 만들면서 내부적으로 얻었던 결론이 하나예요. 얘가 확률적으로 대답하면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결정론적으로 어떤 대답을 선택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었고 어떤 음. 대답을 선택할 때에 그 대답 모두를 조직 내에 다른 사람한테 검수받았어요. 음. 음. 근데 지금 방금 말한 그 과정을 사용자랑 AI 펀더멘탈 모델 만드는 회사랑 사이에 있는 조직 혹은 기업 혹은 서비스 등이 해결을 해 주겠죠? 그러다 음. 보니깐 그리고 어떤 펀더멘탈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 조직이 이미 그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 음. 역할이 없어질 것 같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게 무슨 의미로 치환돼서 볼 수 있냐고 하면 '인터넷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보더라. 그래서 큐레이션이 필요하더라. 같은 맥락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얘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더라. 근데 아무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더라. 그래서 대신 써 줘야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무슨 직업이 가능하냐? AI 프롬프터가 가능해지는 거죠. 알잘딱간새로 듣는 사람이 대신 프롬프터로 일을 해 주는 거지.
뭐 지금 할 수 있는 미약한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의 무언가고요. 요 레이어가 없어질 것 같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레이어에 관련된 AI 프롬프터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준하는 무언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혹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 다시 제가 기억나는 것대로 좀 더듬어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도구를 배우는데 힘들어한다 였는데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 모델이 배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 또 맞는데 그게 어떤 환경에 돼야 되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환경에 자기가 일하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대로는 안 돼라고 깨닫는 사람. 음. 그 사람조차도 사실 두 가지 접근을 취하게 돼요.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포기하는 쪽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개발 일이 한 30명 정도가 해야 되는 개발 일인데 우리가 3명인데 한다고 하면 포기해. 이거 하지 말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들어오는 일이 13명쯤이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어떻게든 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야. 그러면 AI가 신나겠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AI를 학습하는 비용이 아까울까? 절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나의 생산성이 늘어난 것이 나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엑셀을 도입하는 환경, 그 다음에 뭐 코드를 도입하는 환경 등등에서 모든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 자동화를 하니 일을 더 시키더라가 발생했어요. 음. 그렇죠. 모든 회사가 직원에게 AI를 권장할 수 없는 환경을 다 갖춰 놓고 AI 써서 생산성 좀 향상해 보세요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될 리가 없지.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도구를 학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것 같고 그다음 하나가 뭐가 있냐?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직접적인 이익을 발생하는 사람이 아닌 한, 이 사람이 어떤 걸 배워서 더 생산력이 좋아지기 위한 그런 접근을 취할 때는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우리 뭐 최근에 언제더라?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유행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멘트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씬에서 창업가 모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거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 사장이냐 직원이냐라고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장이면 내 시간을 확대시키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자기 시간을 확대하는 일이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수행하는 일이 사장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무가치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아니죠. 너 노력하는 사람이야 인정해줄게. 하지 않으면 그게 동작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도 AI 교육을 장려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어떤 교육에 갔는데 AI 교육밖에 없더라. 근데 여전히 회사에 사람들이 안 쓰더라 했잖아요. 지능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AI 썼으면 2배 인정해줄게. 이런 거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효과적일 거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2배 인정해 준다고 사람들이 진짜로 해? 어뷰징만 발생하지?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걸 아까 말했듯이 그런 AI가 중요한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는 것이 방법인 거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교육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도 뭐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부생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레포트 쓸 때 당연히 챗GPT 쓰거든요. 처음부터 그건 끝까지 혼자 자기한테 손으로 가치가 글 있으니까. 쓰는 사람 너무 자기 시간을 줄여 주잖아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쓰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그냥 워드 빈 문서 주고 문서 작성해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챗GPT 안 주면 그냥 보고서를 못 쓰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면 항상 AI와 함께 글을 써 왔기 때문에. 그 반대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개인 거죠. 개인들이 자기 걸 알아서 쓰겠지. 뭐 그런 거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예. 일단은 AI를 지워 줘야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게 곧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음 음. 그냥 뭐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예 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가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 컴퓨터 없이도 보고서 작성하던 시기가 있었겠지만 뭐 학생들이 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이용해서 문서 작업하는 걸 처음부터 익혔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일단 컴퓨터 주고 업무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변화가 되는 시간이 세대가 교체되는 시간이 뭐 음음.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문제지 막 강제로 "이거 좋은 음음음. 도구니까 쓰세요."라고 뭐 열심히 소리친다고 해서 갑자기 일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네. 중에 믿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이 정도 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믿음의 비슷한 문제. 문제의식도 문제의식도 가지고 계셨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주행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건 좋은 사례가 아니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듣자마자. 왜 그러냐면 음. 인간이어도 사고 치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깐 AI라는 힘든 변경 전환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사고 치지 않는 애여야죠. 여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 보면 다른 사람이 사고 치는 게 당연하거든요, 저는. 음. 음. 그런데 AI한테 사고 치는 거를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AI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감각이 없는 것 같다가 우선 1번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 그 데이터올릭에서도 제가 김 팀장께도 되게 집요하게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언어 모델을 믿으려고 하냐?"라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음. 음. 그 질문이 왜 있냐면 학습 모델이 가지는 방식이 문장을 주고 단어를 하나 뺀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학습해라."잖아요. 음. 그거는 내용을 학습한 적이 없어요. 형태를 학습한 거지. 음. 음. 형태가 그럴듯하게 나오게 된 거죠, 드디어. 2년 전에 챗GPT는 형태가 그럴듯하게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습 과정이나 방식이나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가 짐작이 가는 상황에서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얘가 말하는 게 사실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전제나 가정이나 힌트라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왜 게임 중에 어떤 그 유튜브에 나오는 가끔 나오는 게임인데 일부러 예상치 못한 동작을 하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죽게 만드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어. 사람 짜증나게 하는 예예. 게임이요. 예예예. 그런데 어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하게 돼. '이때 무슨 다른 비틀림을 했을까?' 근데 거기가 재밌는 거란 말이죠. 음. 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판을 깨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AI는 그것의 반대인 것만 학습했잖아요. 음. 예상대로만 대답하게 말하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되게 그 처음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열광하는 것조차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열광하자마자 바로 "거짓말하니까 안 돼. 심지어 그걸 hallucination이라는 단어로 지정해."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갔어. 왜 그러냐면 "얘가 거짓말하네?" 아니, 얘는 진실을 말한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진실이라는 걸 말하는 걸 학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진실을 말하기를 기대하지? 1 번. 그다음에 그게 환각이래. 환각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얘가 원래 알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야, 여야 되는데 환각이란 단어는. 근데 얘는 안 적이 없어. 진실이나 사실이라는 걸 안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환각이라고 지정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초반에 저의 반응은 이상한 놈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느끼는 걸 공감하지 못하냐.'라는 스탠스였던 거죠. 그런데 AI가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신 맥락 중에 제일 크게 왔던 것 중 하나는 음
몇 명 정도의 사람을 혹은 사람 몇 명 그 컨텍스트가 공유한 사람 몇 명을 대신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용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주니어 개발자 한 5명이랑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GPT 5개랑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구분을 해보면 특히 이제 저는 RIG라든지 아니면 워크플로우 세팅하는 것 등등이 사실 주니어 개발자를 회사에 온보딩 시켜서 회사의 일을 잘하게 만드는 과정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이 망가지겠어요? 절대로 망가지지 않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힘들면 쉬어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갑자기 그만둔다도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주니어를 성장시킨다라는 관점과 더불어 비교해서 보게 되면, 당연히 AI일 텐데?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당연히 AI라고 생각하는가가, 매니저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매니저라는 건, 내가 할 일을 주니어에게 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러니까 동등한 상태는 아닌 거죠. 학습해야 되는 사람에게 줘서 학습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 일이 나 대신 동작하게 만들기라는 관점으로 보게 될 텐데 근데 그 관점으로 보자면 잘 키운 AI 하나 10사람 안 부럽다라는 말이 여기저기 나오는 게 얼마 안 남았다 같은 느낌이에요. 형을 잘 따라 한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시켜야 될 방법이 되게 많아졌거든. 여전히 지금 저는 그 AI가 지금 어떤 특별한 브레이크스루를 해갖고 제품화로 넘어가 성공했냐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돈을 잘 벌었냐라는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 완전한 제품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격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아요. 아까 김진이 얘기했던 과도기적 특성이다라는 맥락과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지금 당장 썼을 때 이익이 있냐? 그게 맞으니까 쓰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가 제 코딩을 쓸 때 하는 내가 검색하는 것보다 좀 나은 방식을 쓰는 정도? 이상으로 안 쓰긴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요. 제가 느끼기엔. 1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데 결정론적으로 프롬프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익숙한 방식으로 그대로 대해서 일을 시키면 잘 안 될 거야가 너무 뻔해 보이는 상황? 그래서 AI를 시킬 때 조금 더 안전장치를 대비하는 준비들이 조금 더 많이 강조가 될 거고 그 강조된 것들을 잘 써먹는 환경이거나 도구들이 또 좀 더 고도화될 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뭐가 좋을까?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같은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QA나 테스트 쪽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드는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QA나 테스트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같은 맥락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음. AI가 만드는 건 잘하니까. 근데 그리고 결과물을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결과물을 그대로 만들어 딜리버를 할 때가 챗봇일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의 결과물이 응당 내가 기대하는 것에 여전히 일치하는가?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그것 때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버전 관리라는 걸 해요. 그런데 지금 언어 모델은 버전 관리라는 걸 안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 서비스 제공자가 버전을 제공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있긴 한데 버전이 바뀌면 과거 버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테스트하기가 힘들죠. 내가 어떤 버전의 동작을 기대하고 테스트 준비를 해놨는데 다른 버전일 때 그렇게 안 해. 그러면 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환경적인 제약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 테스트 환경을 잘 구축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큐레이션 해보든지 대신 만들어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동작해야만 그거를 오픈 AI가 내재화를 하든 어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같이 크든 이런 상황이 달성돼야만 사람들이 안심하고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까 말한 네네. 안심을 하냐 이런 맥락에서 그런 도구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의 생각이 음. 들었고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마음을 비워야 쓸 수 있는가 같은 게 진짜 과도기적인 성격의 사용 특성이다 같은 느낌이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제 어떤 기술이 이제 갓 탄생해 가지고 성숙기로 넘어갈랑 말랑하는 고런 시기인데다가 또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민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뭐 기차나 자동차가 처음 나오고 나서 세상으로 퍼져 나가던 시기라고 하면 그때도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시기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그 변혁의 시기인 거죠. 그 정신없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뭐 또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AI와 관련해서 이런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때마다 계속 데이터홀릭에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데이터홀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